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푹푹 찌는 하루가 될 것 같죠? 그런데요, 요새 기상청의 기온 발표에 불만을 가진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기상청이 발표하는 기온하고 서울 각 지역의 기온이 많게는 3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물론 기상청이 발표하는 서울의 공식 기온은 종로구 송월동 관측소에 있는 바로 여기의 기온을 중심으로 한다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체감 기온과 많이 떨어지는 기상청의 기온. 글쎄요, 오늘은 더 더울 것 같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차게 하루 출발하시기 바라겠고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투어.co.kr.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안녕하세요. 임시완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588 대리운전은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팔도강산 어디든지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한국도 국제사회의 제시에만 기댈 게 아니라 자유권 차원의 자체 핵무장 추진에 나서야 한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정부의 핵무장 트리거 선언을 요구하며 한 얘기입니다. 원유철 전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은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고립주의 주장에 대비한 비외교적 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원유철 의원이 진심으로 핵무장을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만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미국이 고립주의 외교 노선을 걷게 될 경우 미국의 핵 우산에만 기대할 수 없는 상황도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우리의 입장을 외교적 수사로 주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만일 우리가 핵무장을 추진하게 된다면 핵 확산 방지 조약, 그러니까 NPT에서 탈퇴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지지도 감수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은 외교적 의미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외교란 한쪽에서는 당위론적 주장을 하고 다른 쪽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런 원유철 의원의 발언은 외교적으로 나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가장 우선해야 할 곳은 호남이다. 2, 3개월만 기다려달라. 호남 자민회란 소리 듣지 않게 영남의 전폭적 지지를 요청한다는 지역위원장의 요구에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입니다.
야당으로서 호남은 단순히 지역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호남은 그만큼 야당에게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제3당으로서 야권 내에서의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호남 다지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의당의 현실입니다. 그 이후에 전국 정당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일 수 있다는 건데, 더구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저마다 야권 통합을 외치고 있기에 아마도 국민의당 입장에선 호남이 더욱 중요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박지원 원내대표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는 시기와 비슷한 두세 달을 기다려달라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야당에게 호남은 각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확실합니다. 자기 나라가 처한 현재의 위기 상황과 대중의 불만을 소박한 대중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와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의 막말 논란과 관련해서 한 얘기입니다. 정치인이 알아듣기 쉬운 소박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나 두테르테의 문제점은 그런 사람들이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알아듣기 쉬운 언어를 사용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언어의 내용이 증오와 차별에 있다는 겁니다. 외국 이민자와 특정 지역 출신 주민들에 대한 차별과 증오 섞인 언어는 통합을 외치고 추구해야 하는 정치 지도자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을 간과하면 곤란합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이 해외 소비자들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몰에 들어와서 상품을 구매하는 역직구 시장이 새로운 수출 시장이 된다는 소식이 있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경우 최근까지 직구 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그렇죠. 보였는데요. 이 분위기가 180도 변했습니다. 예. 국내 오픈마켓에서 해외 직구몰을 적극 운영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직구 소비 패턴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예. 국내 브랜드를 찾는 해외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예. 정부도 역직구 시장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예. 전통적인 수출 방식이 아닌 전자선거래를 통한 새로운 수출 방식이 과연 이제 국내 기업들에게 새로운 판로 개척이라는 화두를 던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업계에 따르면 1분기 직구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예. 5.7% 증가한 대비해 예. 역직구 해외 소비자가 우리 쇼핑몰에서 우리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같은 기간 84.5% 증가한 겁니다. 완전히 결과가 뒤바뀌었죠. 예. 이건 그러니까 한류 열풍에 힘입어서 중국 고객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 이렇게 다양한 국가에서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게 호재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면세 한도가 1인당 $200에서 $800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저가 제품에서 고가 제품 구매가 가능해진 거죠. 예. 일본도 같은 현상이고요. 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온라인 판매 관련 규제를 정부가 조금씩 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럴 경우 역직구 시장이 플랫폼 자체 개선과 함께 우리나라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할 수도 있겠다.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수수료 인하 때문에 올해 수익이 한 6,7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이다. 이런 예측을 카드 업계들이 스스로 했는데. 예. 이게 무색하게 됐다 그러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실적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왜 그런 거죠? 깜짝 실적이 나왔는데요. 네. 최근 2분기 실적을 발표한 4개의 카드사요. 신한, KB국민, KB하나, 우리. 상반기 순이익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서 조금 늘었어요. 한 9억 원 정도 증가했는데 신한카드하고 하나카드 실적이 약간 좋아졌고 KB국민카드와 우리카드는 실적이 약간 나빠졌습니다. 근데 당초 카드사들이 올해 1월부터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를 낮춰서 실제 크게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본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선방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가맹점 수수료율을 연 매출이 2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서는 0.8%, 2억 원에서 3억 원 중소 가맹점에서는 1.3%로 낮췄고, 그러면서 카드업계에서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해서 연간 수수료 수익이
6,700원가량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예. 이 상황은 아직 실적 발표하지 않은 다른 카드사들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실적을 선방한 이유는 신용카드 사용량이 꾸준히 늘어나고요. 예. 특히 금리 인하로 조달 비용이 줄어들면서 카드사들도 수익이 이제 선방한 것으로 보인 겁니다. 예. 상반기 실적 개선으로 인해서 카드업계에서는 전체적인 이 카드사들의 상반기 순이익이 지난해에 비해서 소폭 줄어들거나 오히려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카드사들이 이제 실적 악화 우려로 비용 절감과 함께 전체적인 카드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게 일회성 요소로 실적이 좋아진 부분이 많아서 계속 이렇게 되겠느냐, 좀 흐름이 계속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현재 상황을 좀 경계하고 있네요.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그러죠? 예, 툭하면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글쎄 말이에요.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가 해킹 공격을 당해서 1,030만 명의 이름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 다 유출됐어요. 다행히 주민번호 유출되지 않았는데요. 예. 이게 해킹이 5월 달에 있었답니다. 어허. 인터파크 직원에게 악성 코드를 심은 이메일을 보내서 이게 PC를 장악하고 서버에 침투했다. 예. 그러면서 이 범인들이 머리를 쓴 게 비트코인 형태의 전자화폐 30억 원을 요구한 겁니다. 그냥 현금 30억이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해서 인터파크의 강동화 대표가 어쨌든 고객 정보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예. 회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니까 미래창조과학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합동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이 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불법 유통 그리고 노출 검색 모니터링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24시간 가동해서 신고 접수를 받도록 했고요. 예.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번호가요. 개인정보 침해가 됐다. 스미싱이나 이런 파밍이나 이런 전화가 왔다면 이거 118번을 기억하셔야 돼요. 국번 없이. 예. 신고 전화하시면 되고요. 미래부는 침해 사고 원인 분석과 더불어 예. 개인정보 유출에 악용된 취약점들을 보완 조치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하겠다. 예. 이번에 만약에 개인정보를 이용한 파밍이나 피싱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 꼭 인터파크 비밀번호를 변경해달라. 이 사이버 사기 대처 요령을 숙지하시고 주의를 기울여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보죠. 최동우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리우올림픽이 이제 딱 11일 남았죠. 개막하는 날까지.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밤에 우리 선수단들도 리우로 출국하는 모양이에요. 예, 오늘 밤 자정에 이 대한항공 전세기편으로 리우올림픽 한국 선수단이 리우데자네이루로 출국합니다. 예. 오늘 출국하는 선수들은 선수단 본단이거든요. 예. 본부 임원 23명, 체조, 펜싱, 역도, 핸드볼 등 8개 종목 선수 63명, 기자들까지 포함해서 159명이 본단으로 출발하게 되고요. 이 선수단 본단의 출국 기수는 이 남자 주장인 사격의 진종호 선수가 맡고 있습니다. 예. 아랍에미리트 이 두바이를 경유해서 이 현지 시각으로 27일 낮 12시 40분에 리우데자네이루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예. 브라질이 참 멀긴 멉니다. 이 예. 비행 시간만 24시간 35분입니다. 24시간 35분.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옛날에 예. 맨 처음에 독일로 유학 갈 때 몇 시간 비행기 타고 갔냐면 독일까지 19시간 타고 갔어요. 그때는 소련하고 중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항공을 통과를 못 해가지고 예. 알래스카로 돌아가가지고 그러는데 19시간 비행기 타면 사람 멍해집니다. 예.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 리우올림픽 선수촌 지난 일요일에 개장을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어떻게 끊이질 않아요. 호주 선수단이 선수촌 입촌을 거부했다고 그러죠? 예. 이 선수단이 선수촌 입촌 거부하는 일은 제 기억으로는 이게 처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리우올림픽 선수촌이 일요일인 그제 공식 개장했거든요. 근데 우려가 현실로 된 겁니다. 1조 7천억 원을 들여서 선수촌을 아파트로 새로 지었다고 하는데 예. 이 부실 공사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이 천장에서 물이 새고요, 화장실 변기가 막히고요, 또 이 가스 냄새가 나는 이 부실 공사가 심각해서 이 개장 첫날에 입촌한 호주 선수단이 곧바로 퇴소를 결정한 겁니다. 당분간 호텔에서 지내겠다 이렇게 결정했는데 심지어 이 브라질 선수단에서도 이 선수촌에 들어가지 않고 호텔에서 지내는 선수들이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토마스 바흐 이 IOC 위원장이 한 말이 생각납니다. 이 바흐 위원장이 지난달 16일에 선수촌을 방문했거든요. 이때 지금까지 본 선수촌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그러니까 IOC도 이번에 리우올림픽에 관련해서 우려가 나올 때마다 IOC가 이 문제 없다, 염려 없다 이 말을 계속해 왔었거든요. 때문에 만약에 리우올림픽에서 이 선수단 안전이나 시설 문제 등이 불거진다면은 IOC도 분명히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본 선수촌 중에서 제일 아름답다. 뭐 물 새고 가스 화장실 막히고 막 가스 냄새 나고 이런 걸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이 사람은. 예. 외면했겠죠. 예. IOC가 어제 러시아의 리우올림픽 출전 결정을 종목별 국제단체로 넘기면서 사실상 출전을 허용한 것 같은데 이런 결정에 대해서 또 스포츠 단체들이 마구 비난하는 모양이에요. 예? 예, 그렇죠. 이 크레이그 리디 세계 반도핑 기구 회장이 IOC가 우리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실망스럽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러시아 정부가 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이번 도핑 파문은 이 클린 스포츠를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형태라고 지적했거든요. 미국의 반도핑 기구도 IOC가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어제 이 IOC의 결정 직후에 태권도와 유도, 테니스가 발빠르게 러시아에 출전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상과 역도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러시아의 리우올림픽 참가를 허용하는 이 수순을 밟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니 그리고 올림픽 축구 대표팀이 이라크하고 평가전을 가졌는데 여기서 석현준, 이찬동 선수가 다쳤다 그러네요. 이 얻은 거 없이 상처뿐인 이 평가전이 돼버렸거든요. 어제 이라크하고 이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올림픽 축구 대표팀이 평가전을 치렀는데 일단 이 전반 15분에 결승골 내주고 0대1로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라크 선수들이 평가전인데도 굉장히 거칠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신태용 감독이 이 전반전에 이라크 선수들의 거친 플레이에 우리 선수들이 위축되면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석현준 선수 이라크 수비수 태클에 왼쪽 갈비뼈 부상을 당했고요. 이찬동 선수도 이 몸싸움을 하다가 오른쪽 발목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석현준 선수는 정밀 검사를 받을 예정이고요. 신태용 감독이 이 올림픽 앞두고 열린 평가전에서 이 서로 부상당하지 않게 신경 써줘야 되는데 이라크가 배려심이 없었다 이렇게 좀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자연을 사랑하는 시인 하태주입니다. 제 고향 공주에 유구천이란 조그마한 냇가가 있습니다. 한때 각종 폐수로 오염되고 주변 풀꽃들도 숨쉬기 힘든 곳이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느끼고 복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물고기들이 돌아오고 있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그마한 풀꽃이라도 늘 곁에 있는 냇가라도 소중하게 여기면 좋지 않을까요? 환경 사람은 더 가까이
무관심은 저 멀리 아름다운 우리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살자고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생산 장갑도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처음으로 엄마가 된 날, 꿈꾸던 여행을 떠나는 날, 첫 차가 생긴 날. 세상엔 참 좋은 날이 많죠? 이 좋은 날이 계속될 수 있도록 든든한 보장과 알뜰한 보험료로 MG가 함께합니다. 당신의 좋은 날, MG 새마을금고보험, MG 손해보험.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넥스트레벨 이용해 보셨어요? 타이어 렌탈하면 마모돼도 파손돼도 2개 더 주고 위치 교환해주고 직접 와서 엔진오일 배터리까지 싹 점검해준대요. 렌탈 한 번에 그 많은 서비스를? 넥센이잖아요. 넥센 타이어가 만든 렌탈 서비스 넥스트레벨. 내게 렌탈 고객 대상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기아자동차 2016년 미국 JD파워 신차 품질 조사 1위. 한국 자동차 역사상 처음이래요. 그래서 하나, 50만 원 유료비 지원 또는 1.5% 초저금리. 둘, 1개월 내 불만 족시 차종 교환까지. 혜택도 1등답게. K3, K5 스포티지 대상 7월 한 달 36개월 선수율 15% 홈페이지 참조. 기아자동차. 남양주 다산 신도시 요즘 인기죠? 그런데 다산에 한강이 보이는 집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고층 한강 조망권 5베이 전세대 테라스 하우스. 강남 잠실과 통하는 다산 신도시 금강 펜테리움 리버 테라스 1차. 1899-5733 8월 오픈 금강주택.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네! 시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행복할 수 있도록, 시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동탄 이신도시 경산임당 시흥 목감에서 짓습니다. 호반에 변치 않는 첫 마음을 만나세요. 지은이 호반건설. 20층 파노라마 뷰의 랜드마크. 세계적 건축 디자이너의 혁신 설계. 5성급 호텔 얘기? 아닙니다. 개통 예정 KTX 동탄역을 곁에 둔 동탄 테크노밸리 초입. IT 중심의 지식산업센터. 금강 펜테리움 IT 타워입니다. 1600-0453 금강주택. 예, 화요일 아침 출근길 이제 마무리될 시간이죠. 8시 32분 33초 지나고 있거든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었기 때문에 현재도 이 정체 구간이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는 목동교에서 신정교까지, 도심 쪽으로 신정교에서 양평교까지 정체가 남아있고요. 강변북로도 구리 쪽으로는 성산대교 부근, 다시 서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만 차량 밀립니다. 이 구간 올림픽대로도 비슷하게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는 이후로도 반포대교부터 동호대교까지 구간 서행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현재 잠실권 통과하는데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강변북로는 그 구간 소통 상황이 좋은 편이고요. 강변북로의 경우는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만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사고 여파로 정체가 심한데요. 서울 요금소 부근 3, 4, 5차로에 걸쳐서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10km 구간에서 길게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편 부산 쪽으로는 잠원에서 서초, 서울요금소에서 죽전, 다시 수원 부근 일대로 차량 정체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안녕하세요.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더위로 잠을 설치는 열대야도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요즘 너무 덥네요. 새벽에도 덥고요. 새벽에는 그래도 좀 선선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새벽에도 이렇게 더우니까 심각하네요. 좀 선선했으면 좋겠어요. 저녁 때라도 자기 전에 그래도 약간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고 그러고 자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긴 한데 원체 덥다 보니까요. 그래도 깨게 되는 것 같아요. 줄줄줄줄줄 땀이 흘러내려가고 타올을 깔아도 세상에 한 3일째 그래요. 아니 자꾸 자다가 땀나고 하니까 덥고 하니까 일어나져요. 화장실 한번 갔다가 또 누워있는 거지. 한 2시간 또 자고 또 깨져. 인력으로 하는 것 같으면 말리기라도 하지만 계절이 이러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세월이 지나가면 돼. 가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아무래도 택배하면서 아침 6시에 출근해가지고 밤 9시, 10시 퇴근을 하는데 하루 종일 그냥 정신없이 바빠요,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잠을 설칠 때는 그 다음날 좀 일에 지장이 많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밤에도 25도, 26도인데 어지간하겠어요. 지금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열대야가 한 6월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까지 가는 것 같아요. 9월 말까지. 그러니까 점점 더 동남아 쪽 그 기후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나라에서 이제 더 이상 힘들겠구나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계속 못 자죠. 찜통 같으니까. 집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불쾌지수가 높으니까 잠이 안 와요. 아주 힘들어요. 그렇다고 빵빵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잘 수도 없고. 1년에 에어컨 트는 게 2-3번? 그 정도 틀으면 많이 트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때우려고 이렇게 힘드네. 몸으로 때우려니까. 좀 솔라이라도 한 번씩 와주면 좀 식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그런 걸 좀 기다려야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였습니다. 예, 조금 전에 어떤 분이 우리나라 날씨가 동남아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 가끔 해봅니다. 영화 타짠에 나오는 이러다가 그 치타 있지 않습니까? 침팬지. 이 치타가 가로수 사이로 누비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 아닌가 참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자, 지난 밤에도 여러분 어떻게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과연 언제까지 이런 열대야가 계속 될지 그리고 더위 속에 밤잠을 설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느 정도 밤에 더웠던 거예요, 요새? 예? 어제 그제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밤에도 막 그냥 무슨 찜질방에 들어온 것 같아요. 예? 서울지방을 보면 말이죠. 그제 새벽이 27도였고요. 예. 어제 새벽이 26.4도, 또 오늘 새벽은 25.6도. 정말 매우 무더운 날씨를 보였죠. 예. 그러니까 열대야의 기준이 25도 이상이 되는 거죠. 네, 어떤 지점의 일체적 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을 말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기온이 밤에도 2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요, 예. 사람들이 잠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위를 나타낸 지표로 사용을 하죠, 열대야를. 예. 대개 이제 새벽에 최저 기온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새벽 기온으로 열대야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오늘 새벽까지 서울 지방은 5일째 지금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5일째요. 네네.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낮에는 이렇게 덥고 밤에는 열대야인 거예요? 이제 여름 시작인데요. 다만 이제 시작이다? 어쨌든 내일 아침까지는 열대야 이어지고요. 서울 지방으로는. 예. 그러나 이제 중부 지방으로 모레는 이제 비가 내려요. 그러면서 이제 찜통더위 열대야가 잠시 이제 주춤하겠습니다. 그러나 예. 남부 지방은 계속 폭염 또 열대야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걱정이 되는 게 8월 달에 더 덥다며요.
당연하죠. 우리나라는 뭐 통계적으로 8월이 가장 덥습니다. 예,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말씀하셔가지고. 본격적인 폭염 열대야 네. 시작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8월에 지금보다 더 덥단 말씀이세요? 네, 그렇죠. 여름철에 이제 가장 더울 아. 때가 8월 상순입니다. 올해도 이제 8월 상순에 가장 더울 것으로 보이고요. 뭐 중순부터는 기온은 약간 내려가더라도 폭염 또 열대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KU에대해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가 유난히 더운 거죠? 올해는 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가 좀 유난히 좀 더위가 일찍 또 심하게 좀 찾아왔는데요. 예. 우리나라 여름철에 지금까지 가장 무더웠던 해가 1994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들어서 2013년이 가장 무더웠는데 올해하고 한번 그 두 해 동안 무더웠던 두 해의 서울 평균 기온을 비교해 보니까 말이죠. 5월 기온은 올해 5월이 평균 19.6도로 2013년이나 1994년보다 훨씬 높았어요. 예. 또 6월 기온도 이 세 해 중에서 두 번째로 높으면서 무더위가 이어졌고요. 그러니까 기록적으로 상당히 무더웠던 해 1994년, 2013년에 비해서도 무더위가 훨씬 일찍 시작을 했고 또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렇군요. 1994년만큼 더울 거라고 보세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요. 2013년에 사실 열대야는 서울 경우입니다. 서울의 경우는 1994년보다 더 많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1994년 정도는 아니더라도 2013년 정도의 무더위, 아주 기록적인 무더위였는데 그 정도는 되지 않겠나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열대야 때문에 잠 못 드시는 분 많다고 뭐 그 당연한 얘기죠. 예? 근데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예전에 좀 우스갯말로 열대야 이기려면 열대야를 써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열대야라고 글씨 쓰라고요? 아니죠, 열대야를 이제 사용하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열대야는 앞에 열대야는 뜨거운 무더위를 얘기하고요. 예. 뒤에 열대야는 열대야로 10번의 대야입니다. 대야, 열대야. 예전에 에어컨이 없던 시절에는 예. 대 10번을 뒤집어 쓰고 이기라는 그런 뜻이었는데요. 사실 열대야가 발생할 때는 뭐 정상적인 생체 리듬 유지에 신경을 써줘야 되죠. 그렇죠. 밤에 이제 잠을 설치거든요. 예. 그렇더라도 다음날 늦잠을 잔다거나 또 낮잠 자는 건 좀 피하는 게 좋고요. 예. 잠자기 전 1시간 전에 좀 가볍게 운동을 하신 다음에 샤워를 해주시면은 좀 푹 주무시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열대야 말씀하시니까 열대야를 이기려면 열대야를 써라 이 말씀하시니까 옛날에도 열대야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에어컨 때문에 열대야가 유난히 더 길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열대야가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많이 나타나고 있죠. 폭염도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예. 예전에도 물론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군요. 있었는데 이제 지금처럼 숫자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죠. 예.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 날씨가 이렇게 덥다 보니까 건강관리, 이게 특히 이제 기운 빠지시고, 일부에선 그러더라고요. 혹한보다 혹서가 사람한테 더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위험하죠. 그죠? 가장 기상재해 중에서 실제로 무더위가 가장 많은 사람을 목숨을 앗아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평소에 뭘 좀 신경 써야 될까요? 아무래도 일단 폭염이 발생을 하면요. 요새 같은 경우는 심한 기온이 올라가는 오후에는 좀 야외 활동을 안 하시는 것이 좋죠. 만일 외출한다면은 가벼운 옷차림 또 모자 반드시 쓰시고요. 물은 좀 자주 또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카페인 든 음료라든가 주류 같은 건 좀 피하는 것이 좋고요. 이런 사고도 가끔 나는데 이렇게 무더운 날 차 안에다가 어린아이나 노약자들 문 닫고 남겨두시면 안 되죠. 큰일이죠. 이것도 꼭 사고가 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음에 사실은 저는 이런 걸 많이 권해드려요. 좀 연세 드신 분들 보고는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는 오후에는 냉방이 되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네.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좀 앉아 계십시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사실은. 네. 건강 유지하시는데. 그리고 열사병 좀 초기 증세가 보이시면은 좀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시고 심하시면 바로 병원을 이동하시는 것이 좋고. 사실 이렇게 더울 때요.
열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직장인들은 낮에 잠깐 한 30분 정도 낮잠 주무시는 것도 폭염을 이기는 아주 좋은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다 회사 잘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새 회사 낮에 점심시간에 30분 자는 것 같고 뭐라고 안 그러죠. 알겠습니다. 아유, 근데 내일 모레 비 온다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뭐 내일 모레 비 오고 또 모레는 또 더울 텐데. 그죠? 네. 그 다음 날은. 아유, 걱정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서 진경준 검사장이 불법 재산을 취득했고 공무원 범죄 몰수법에 따라서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범죄 수익 130억 원의 추징 보전을 결정했습니다. 현직 검사장의 불법과 부패의 끝이 어디 있는지 아니면 우리 사회 이면의 모습이 이렇게 추한지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국민들의 법, 우리 국민들은 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법 의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론 분석 전문가시죠.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 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법 그 자체 우리 국민들이 어떤 인상을 갖고 있는지. 예. 이제 이게 한국 이제 법제연구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매년 국민 법의식 조사를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예. 이것은 이제 2015년 지난해 건데요. 지난해 이제 5월과 6월 이제 두 달간에 걸쳐서 전국 3,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예. 직접 대면 면접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법이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이 드는지 물었습니다. 예. 그랬더니만 가장 높게 나온 것은 권위적이다. 라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 37.6%. 그 다음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 24.4%. 그 다음 민주적이다라고 하는 느낌의 공감도는 21.3%. 공평하다는 느낌은 14.2% 이렇게 순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평하다, 민주적이다라는 느낌이 이제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 그렇죠. 긍정적이라는 것은 35.5%였고 불공평하다, 권위적이다 이런 느낌, 부정적인 느낌인데요. 62%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은 20대, 30대, 40대 좀 저연령층에서 부정적 인식이 아주 월등히 높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40대에서 가장 이제 부정적으로 법 자체를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오히려 말이에요. 예. 이 공평하다 14.2%라고 그러셨죠? 네. 민주적이다 21.3%. 전 이분들을 한번 만나 뵙고 싶어요. 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시는 게 참 좋긴 좋은데 저는 사실 저한테 만약에 이런 여론조사 온다면 당연히 불공평하고 권위적이다 이런 쪽으로 저도 찍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본인이 이제 그런 불이익을 당했느냐, 적용 그런 경험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좀 막연한 느낌인데. 느낌이 그렇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게 사실 이게 지금 지금 우리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네. 네? 자, 근데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것도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사회에서 법이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했는데요.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 49.5%,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응답은 50.1%여서 예. 이제 두 응답이 팽팽하게 나온 거죠. 비슷하게 이제 나왔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잘 지켜진다고 하는 분들이 절반 가까이 되니까 좋은 결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근데 국가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절반가량이 법이 잘 안 지켜지다 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이제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응답한 사람들을 보면 여자보다는 남자가 이제 한 월등히 높고요. 또 고령층에 비해서는 이제 젊은 층에서 잘 지켜지지 않다고 하는 인식이 높고 또 저학력층에 보다는 고학력층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고령층이 이제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옛날에 비하면 지금 많이 낮았다 이 얘기죠. 상대적인 평가를 이제 하시는 많이 낮았다 이 얘기인데, 근데 왜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그런 그 이유가 뭐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법이 이제 지금 보면 방금 절반가량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있었잖아요. 그분들 대상으로 그렇다면 법이 왜 잘 안 지켜진다고 보느냐,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제 가장 높게 나온 것, 교수님은 어떤 이유로 잘 안 지킨다고? 이게 법이 저는 일단은 공평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된다면 지키면 손해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본다. 손해를 보니까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응답이 제일 높았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검사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검사를 재테크 수단으로 사용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데 이게 어떻게 법이 신뢰를 얻을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42.5%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18.9%, 또 번거롭고 불편해서 11.2% 이런 수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법대로 살면 어쨌든 손해라고 하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는데, 이것은 뭐 성별, 연령별, 소득별 무관하게 다 이제 월등한 압도적인 1위로 나왔고, 특히 이제 보면 직업별로는 자영업층에서 좀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다 사업하는 상황에서 이런 인식이 좀 더 강한 것으로 보이고, 이 똑같은 조사를 이 법제연구원에서 2008년 조사에서도 포함을 시켰었는데 그때는 34.3%였거든요. 법대로 살면 손해라는 게. 근데 지금 2015년 조사에서는 42.5%니까 약 10%포인트 가량 가까이 또 이제 상승을 한 것이죠. 이게 보면은 사실 어른들, 이 성인들이거든요. 20대부터 이제 한 것인데, 근데 보면은 다 이제 지켜보잖아요. 어린이 10대들도. 10대들에서 이제 똑같은 조사는 아닌데 이것이 이제 준법의식이 영향을 받을 텐데, 이런 이제 흥사단의 투명사회 이제 운동본부에서 지난해 말에 초중고생 1만 10,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 청소년 정직지수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하는 게. 이제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은, 1억이 생긴다면은 죄를 짓고라도 감옥에 가서 1년 정도 아마 보시는 경우 있을 텐데 있겠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이 항목에 대한 공감들을. 학생들 대상으로 너무 좀 그렇다 그 설문은. 근데 고교생의 56%가 그런 용의가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초등학생은 17%, 중학생은 39%. 근데 이것이 이제 지난해 말 조사였는데 2012년에도 이 흥사단에서 똑같이 조사를 했는데 당시에는 고등학생이 44%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지난해 말에 56%로 올랐으니까 초등학생, 중학생도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어른들의 어떤 준법의식 이런 것들을 10대들도 고스란히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게 보면 이제 낙수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경제 부문에서 낙수 효과는 이제 효과가 거의 없다고 이제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긴 한데, 법 쪽에서는 사실은 이 사회 지도층, 이른바 고위층에서의 좀 파워 엘리트들의 이 준법의식 이런 것들이 좀 낙수 효과에 있으리라고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은데, 지금 그게 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그 준법 의식을 영향을 받는 것, 그게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으로.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검사라는 직책을 재테크 수단으로 사용했던 이 진경준 검사장이라는 사람, 이 사건도 그렇고요. 법 관계자들이 과연 권력이나 재력으로부터 얼만큼 자유로운지,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법감정에서. 맞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수사기관, 검찰과 경찰 등이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수사한다고 보는지 이 공감도를 물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44.4%. 보통은 33%.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는다. 영향 받지 않고 법에 따라 수사한다는 응답은 22.1%에 그쳤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보통이었고, 그러니까 영향 받는다 응답이 지금 2배 가량 높은 것이고. 또 이제 정부는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집행하는지. 여기 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더 높았는데 41.5%. 또 법원은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판결한다. 법원이라는 건 사실 이제 가장
최후의 보루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응답이 43.3%, 그렇다는 26%밖에 안 되니까 법원에 대한 신뢰도도 상당히 이제 낮아졌고, 그다음에 전관 예우라는 게 자꾸 나오니까 그런 거죠. 연결돼 있습니다. 예, 그죠. 예. 그다음에 국회는 권력이나 재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법을 만드는지 예. 입법과 관련해서 물었는데 여기서도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4.2%였으니까요. 이 지금 말씀하신 이제 법 관련 기관들이죠. 예. 또 수사기관, 뭐 집행기관, 또 판결기관, 입법기관들 다 이런 부정적 인식, 그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좀 월등히 높게 국민들 인식이 있는 거죠. 실제보다는 더 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런 사건들이 이런 인식을 더 강화를 그럼요. 아마 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건 벌어지기 전이었는데 계속 이제 악화되고 그럼 있습니다. 이거 사건 벌어진 다음엔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죠. 예. 이게 결국은 사회적 신뢰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사회적 신뢰가 없다라는 게 우리 시민사회의 사회자본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러면 시민사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손해를 보는 건데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힘 있는 분들 잘 좀 생각해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용 센터장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화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도 덥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쪼록 건강 신경 쓰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